근데 싱가포르의 시작점은 약 200여 년 전 영국인 래플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도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의 영향권 하에 있었으나 사실상 버려진 섬이나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단군을 별의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싱가포르는 최초로 식민 지배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이 래플스라는 영국인을 국부 혹은 시조로 생각하죠. 뭐 그래봐야 아직 국가라기보다는 말레이시아에 속한 하나의 섬마을 정도로 취급되었죠. 그렇게 점차 영국의 항만, 해군 기지로 이용이 되다가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세계적인 탈식민지가 이루어지면서 비로소 국가라는 독립된 주체로 서게 되죠. 불과 60년 전 1959년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말레이시아의 한 연방, 하나의 주 정도였죠. 국가임에는 틀림없었으나 아무런 기반이 없는 싱가포르가 일부러 저자세를 취하며 말레이시아의 밑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레이시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쟤네 뭐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중국계인 화교도들, 이 대부분을 이루는 싱가포르를 말레이시아는 안이 꼽게 보고 있었는데 싱가포르 총리였던 리콴 유의 입김이 말레이 내부에서도 거세지자 말레이가 싱가포르를 아예 축출해버린 거죠. 말레이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신들의 영향권의 한 마을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싱가포르가 어느 순간부터 중국계 화교들이 국적이더니 나라를 이루고 자기들까지 통치하려 이른다 라는 생각이 미쳤을 겁니다. 중국인들이 제주도를 먹어버리고는 한국 정치에 뛰어들어 대권까지 바라보게 된다면 국민 정서상 용인할 수 있을까요? 대충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위기를 느낀 말레이는 싱가포르를 축출해버리죠. 1965년 싱가포르의 완전한 독립이 이뤄집니다. 나라를 얻은 기쁜 날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라를 잃은 슬픈 날이었을까요? 농업은 물론이고 제조업 등의 아무런 산업 기반이 없던 지역, 말레이시아의 의존도가 극도로 높고 식수조차 생산이 불가능한 이 국가에게 분리독립은 곧 사형 선고를 의미했죠. 싱가포르에 남은 건 딱 하나, 영국이 만들어 놓은 항구였습니다. 그마저도 말레이시아의 주요 두 항구에 비해 별 영향력은 없는 수준이었고요. 싱가포르는 초기에 항구의 폐선들을 해체하여 얻어낸 철을 활용해 국가의 경제를 지탱합니다. 비참한 수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곧 승부수를 띄우게 되니 바로 석유였죠. 당시는 석탄과 석유의 과도기였는데요. 30년대 자동차 선박 등의 석유를 연료로 하는 디젤 엔진 시대가 열리고 50년부로 비로소 디젤 엔진선이 본격적으로 바다 곳곳을 누비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항구의 중간 기착지라고 할 만한 항구는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바다를 다니는 모든 선박들이 주유소와 휴게소가 없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비슷했죠. 싱가포르의 항만을 견인한 것은 석유였습니다. 이 석유를 들여와 정제, 정유 저장하고 또 선박에 주유하는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선점해 나갔죠.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당시로선 세계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석유의 국제시장이 그곳 싱가포르에 형성된 것이었거든요. 세계의 모든 석유가 그곳을 거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구조였으니까요. 선점 효과와 지리적인 이점으로 이후 수십 년간 싱가포르의 룽주항은 세계 1위 항만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설명한다면 뭔가 비약이 있죠. 갑자기 그런 자본들이 어디에서 들어닥쳤느냐 이 말입니다. 당시 싱가포르에는 내수시장이란 할 만한 것도 없었는데 말이죠. 협소한 땅에 적은 인구, 부족한 자원은 강제적으로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외국의 자본은 필수적이었죠. 그 활로를 연 것은 바로 세금 감면이었는데요. 외국 자본이 투자 유치되기 위한 모든 규제와 정책을 풀어버리며 외국 자본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감면, 면제 혜택이 주어지죠. 쉽게 말해
중국 공산당에 몰수당할 위기에 처한 많은 중국 자본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서 싱가포르가 역할을 하게 되며 중국발 검은 돈을 중심으로 점점 투자가 유치됩니다. 아직까지도 해외의 거부들이 돈 세탁을 위해서 찾는 곳이 싱가포르이기도 하고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자본가들에게 예민한 세금에 대해 어마어마한 혜택이 몰리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해 자국의 세금 폭탄을 피하기도 하죠. 물리적으로는 단순한 교통의 요지로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거쳐가는 자본교통의 요지를 구축하게 된 배경이 훨씬 더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거래에 있어도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아 금융업에서도 시너지를 일으켜 2차, 3차적인 효과를 생산하고요. 항만과 투자, 그리고 금융이라는 싱가포르 경제의 세 축은 이렇게 출발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싱가포르의 경제 역사였다면 다음 시간에는 문화와 정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